안녕하십니까. 송국근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1월 20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핵심 척건인 정진상 씨가 지난 주말 토요일 새벽에 구속이 됐죠. 김용 씨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왼팔 오른팔 두 사람이 차례로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꼬리 자르기 할 꼬리도 없다, 이런 말이 지금 정가에서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다음은 이재명 차례죠.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아마 연내에 이 해가 가기 전에 어떤 실각을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실각을 할 것이다. 어떤 이 사법적 조치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이재명 대표로 옥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내 실각, 이것이 이 여의도 정가에 파다하고, 심지어 그 이후에 포스트 이재명, 누가 민주당을 이끌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정진상 씨는 그동안 사진 한 장밖에 없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죠. 제가 소개해드렸다시피 이 학생운동권 출신이고 체게바라, 쿠바의 혁명가 체게바라를 존경한 이 산호맹 출신이다. 자, 그런 이야기까지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을 하면서 얼굴이 새로운 그 사진이 또 하나 더 생기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진상이 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모습이 여의도 정가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 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왼팔이라고 하던 김용, 오른팔 정진상,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꼬리 자르기 할 꼬리도 없고, 설상가상으로 지금 그 감옥에 있는 김만배, 남욱, 이런 그 대장동 일당들이 줄줄이 석방이 됩니다. 구속 기한 만료로 김만배가 25일 0시, 남욱이 22일 0시, 이번 주에 나란히 석방이 되는데, 그 전에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가 입이 열렸죠. 입이 열려서 잇따라 이재명을 겨냥한 폭로들을 하고 있는데, 유동규의 폭로가 지금 김용, 정진상 두 왼팔 오른팔, 이재명의 왼팔 오른팔이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민간 사업자의 그 가장 핵심 인물인 김만배, 남욱은 풀려나고 나면은 또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폭로를 쏟아낼 텐데, 유동규가 김용, 정진상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김만배, 유동규보다 더 많은 것을 또 알고 있는 김만배, 남욱은 이재명을 기소하고 어쩌면 구속까지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인물이 또 지금 출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더 많이 있습니다. 백현동도 있고,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하나씩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용, 정진상 두 명이 구속되고, 지금 김만배, 남욱의 출소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초, 이재명의 정치적 위기는 4월 위기설,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본인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 지금 재판 중이죠. 이 허위사실 공표죄, 이것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받기만 해도 이재명은 당대표직에서 박탈되고, 정당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직도 뺏기고,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동안 선거에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정치권에서 상당히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그 상황이 되고, 이 경우에 민주당도 대선 때 보존받은 국고 467억 원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자, 그런 것이 남아있는데, 그 1심이 아마 내년 4월쯤 나올 것이다 해서 4월 위기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자, 그 전에 돌발 변수가 생긴 것이죠. 유동규의 입, 그리고 지금 김만배, 남욱도 구치소에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선거 작업 문제가 불거졌고, 김용, 정진상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4월까지 가지 않는다. 아마 연내에 이 상황은 종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실각될 것이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상당히 빨라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죠.
빨라져서 이재명을 소환하고 기소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 단계로 가면은 연말 안에도 이재명이 실각될 가능성이 많은데, 자, 검찰 수사 외에도 정치적 상황도 이재명이 연내에 실각을 할 것으로 연내 실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변수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아무리 이재명의 멘탈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거의 지금 멘붕 상태다.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지면은 더 이상 방어할 여력이 힘이 빠지는 것이죠. 힘이 빠져서 스스로 쇠락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런 정황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외에 부인 김혜경 씨도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으로 기소가 될 처지에 놓이고, 아들은 또 뭐 상습 도박 혐의로 또 검찰에 송치가 된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이죠. 자, 그래서 본인의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패닉 상태에 들어가는, 자, 그런 조짐들이 도체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10월 말쯤에 소개를 드렸는데, 여의도 정가에서 이재명 대표가 멘붕 상태에 빠졌다는 말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이 갑자기 터지니까 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들, 민생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장애투쟁 이야기하고 내가 촛불을 들어야 하나 이렇게 또 오락가락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죠. 10월 말에는 중앙일보와 친 이재명계 민주당 의원이 중앙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소환을 통보해 이재명 대표 자신이 곧 포트라인에 설 수도 있다는 현실을 이재명 대표도 잘 알고 있다.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대한 초조함 때문에 메시지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불안한 모습이 자주 표출된다. 자, 갑자기 뭐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불키다가 또 투쟁을 외치기도 하는 이런 모습에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민주당 안에서도 나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10월 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중앙일보에 이재명 대표 쪽의 한 인사는 이재명 대표가 쉽게 잠들지 못하고 식사도 잘하지 못한다. 갈수록 수축해지고 있어서 안타까워하는 측근들이 많다. 그래서 최근에 그 민주당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대선 때 그 얼굴과 지금 얼굴살이 쏙 빠진 이재명의 그 모습이 주된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10월 21일 유튜브 방송에서 원래 본인의 몸무게가 78kg쯤 됐는데 지금은 70kg 정도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김용이 구속되고 정진상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그날 이재명이 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 내부가 발칵 뒤집혔는데 이 멘붕 상태인 것을 좀 보여주는, 자, 그런 사례입니다.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요일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갑자기 이재명이 이태원 희생자 가족들이 참사 희생자를 따라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가족이 희생자를 따라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자, 그런데 처음 듣는 주장이죠. 언론 보도에도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그 수사 대상에 올랐던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적은 있지만 희생자 가족이 그런 적을 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거 무슨 말인가 하고 막 논란이 되니까는 민주당 공보국이 바로 공지문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오늘 최고위원회의 발언 가운데 착오가 있어서 바로 잡는다. 착오. 이재명이 착오했다. 자, 이렇게 바로잡는 해프닝이 벌어졌고, 이재명 대표가 그제 유시민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유시민이 자기 소개를 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이재명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특별히 자기 소개 드릴 건 없다. 요즘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할까 그런 상태다. 자기 소개를 하라고 하니까는 우울증에 걸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니 또
당에서 당황을 해서 바로 또 수정을 합니다. 본인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이 아니고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다 이렇게 둘러대는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의 이 패닉 상태,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가라앉은 상태,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 아닌가, 이것이 여의도 증가에서 말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막 서둘러 둘러대기도 하고 하지만 당이 언제까지 이재명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지금 이재명을 위해서 그 당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친노, 친명, 친이낙연계, 친정세균계, 그리고 과거의 동교동계, 여기서 같이 단일 대우를 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재명이 당대표로서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공천권 행사가 할 수 없고 조만간 지금 4월 전에 연내라도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이 대표직이 위험해진다고 하면은 단번에 아마 이재명을 손절을 할 겁니다. 손절을 하겠죠. 이재명 리스크가 지금 사부종 리스크가 압박이 거세지니까 지금 장애 투쟁을 벌이고 있죠. 사실상 서명운동을 하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정진상이 구속되고 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 전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 이것을 두고 보겠느냐, 민주당의 대주주들이. 그래서 아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하는 서명운동, 이것을 끝으로 이재명 손절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자, 이런 분석들이 여의도 증가에 나돌고 있죠. 뭐냐면은 지금 국정조사 서명운동 하는 것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재명 구하기 전국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자, 그것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이재명에 대한 보호막을 민주당이 걷어들일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검찰의 수사 칼날이 바로 턱 밑에까지 간 그런 상황. 그리고 이재명 스스로 무너지는 패닉 상태, 개인적인 패닉 상태. 그리고 민주당이 보호막을 지금 철수하기 직전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실각은 연내에 단행될 수가 있다. 자, 이런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포스트 이재명 이야기죠. 포스트 이재명. 자, 지금 만약에 이재명이 당대표를 그만두면 당대표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위원회가 구성되겠죠. 그리고 비대위원회에서 또 총선을 앞두고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고 조기 전당대회에서 또 그 민주당의 이 실력자들이, 그 안에서 실력자들이 나와서 또 겨루겠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누구냐? 비대위 위원장이든 뭐 조기 전당대회든 하면은 당권에 도전할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기존에 거론되던 사람들, 이낙연, 지금 지금 미국에 가 있죠. 미국에 가 있는 이재명과 마지막까지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기어렀던 이낙연 전 대표. 그 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TK 출신이라서 이 당 안에서 희소성이 있고 뭐 어떤 상징성이 있죠. 그래서 김부겸, 정계 은퇴를 완전히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뭐 지금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뭐 더 이상 뭐 할 게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여전히 김부겸 카드가 남아있죠. 포스트 이재명으로서. 그리고 또 김두관, 뭐 이런 몇몇 사람이 이야기가 되고 지금 시대 전환의 조정훈, 요즘 민주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이런 사람도 이야기가 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도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평 변호사라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데 신평 변호사가 최근에 뭐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이제 이재명 시대는 저물고 있다. 조국이 살아나고 있다. 2024년 총선에 관악구에 나올 준비를 조국이 하고 있는 걸로 안다. 서울 관악구는 서울대가 있는 데입니다. 그 조국은 서울대 교수로 오래 했죠. 자, 그런 말이 지금 뭐
그 윤석열 대통령 멘토 심평에게서 나오지만, 심평 변호사에게서 나오지만, 실제로, 조국 은 최근에 SNS 활동을 사실상 다시 하고, 무슨 책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꿈틀대기 시작을 한 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포스트 이재명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면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이 시작되기 전에, 민주당에서 대변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